한류의 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세계 전역에서 K푸드는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 중에서 한국에서 개발되어 외국으로 수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품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한류 문화 중 한국의 식품 산업은 한류 수출 상품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식품 기업들은 대대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해외 수출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외국인들 또한 이런 우리나라 식품에 항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수출 전략에 재밌게도 우리는 모르는 한국 식품들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래밥처럼 말이죠. 고래밥은 1984년 처음 출시됐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과자이죠. 물고기 모양을 하고 바삭하면서도 짭짤한 맛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및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2013년 중국 내 비스킷류 시장에서 단일 매출 1위에 등극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고래밥 하나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이라는 놀라운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현지에서 고래밥이 성공한 요인은 현지화에 있었습니다. 고래밥을 만든 오리온 회사는 중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고려해 한국에는 없는 토마토 맛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인들의 입맛은 대체로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고 또 토마토를 좋아하는 중국인들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토마토 맛고래밥은 그야말로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한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현지화의 성공에 외국인들의 입맛을 저격하고 있다는데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은 마니아를 보유한 불닭볶음면입니다. 소위 말하는 맵찔이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불닭볶음면은 그동안 매운맛을 모르고 살았던 외국인들에게 감히 충격적인 맛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닭볶음면 역시 한국에는 없는 제품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단짠단짠 멕시칸 옥수수가 들어간 콩불닭볶음면과 스코빌 지수가 오리지널의 무려 3배인 13,000으로 시리즈 중 가장 매운 3X 핵 불닭볶음면이 미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먹기 쉽지 않은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이렇게 잘 팔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특히 콩불닭볶음면은 옥수수의 달콤함과 치즈의 짭조름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기존의 매운맛의 고소함까지 더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앞서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토마토 맛고래밥 2탄인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고래밥이 너무 큰 인기라서 맛이 아주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 맛을 기본으로 하여 바비큐 맛과 김맛 그리고 허니치킨 맛과 허니밀크 맛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색 고구마 맛이 현재 중국인들의 입맛을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래밥 색깔도 보라색이고 달달하고 바삭한 맛에 중독되어 버린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초코송이 팥초콜릿 맛과 캐러멜 맛입니다. 한국에서는 과자 이름에 걸맞게 오직 초코맛 외에는 다른 종류의 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초코송이가 아닌 초코보이로 판매되며 맛은 캐러멜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꽤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고래밥의 다양한 맛만큼이나 또 독특한 맛의 초코송이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핑크색을 띠는 팥초콜릿 맛이라고 하는데요. 팥초콜릿 맛이라니 굉장히 생소하고 맛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팥과 초콜릿의 조합은 대체 무슨 맛이 날지 괜스레 궁금하긴 합니다. 또한 중국에는 팥초콜릿 맛 외에도 헤이즐넛 맛이나 초코송이 쿠키도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역시 한국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소주입니다. 소주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인기가 저물었지만 해외에서는 불티나게 팔린다는 과일 소주인데요. 특히 과일 소주는 현재 동남아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맛이 많다고 하는데요. 딸기 맛과 블루베리 맛, 그리고 요구르트 맛과 애플망고 맛까지 아주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소주 자판기까지 출시되었으며 현지인들은 한국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던 청포도 맛소주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 지역에서는 특히 딸기 맛이 큰 인기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딸기 맛 소주는 무려 10만 병 가량의 물량 판매처를 확보한 바 있고 현재 캐나다와 미국 등이 추가되어 무려 2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식품은 카스타드입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카스타드는 초코파이, OS,
몽쉘과 함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베이커리류 제과인데요. 한국에서는 기본 맛을 가장 좋아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크림치즈와 베리가 들어간 쿠스타스 치즈베리 맛과 커피향이 첨가된 티라미수 맛이 있으며 거기에 더해 진한 요거트 크림 속에 말린 크랜베리가 알알이 박힌 요거트 파이 맛까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몇 년 전 한국에서도 없어서 못 구하던 꼬북칩입니다. 역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맛이 출시됐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꼬북칩 맛은 콘스프와 초코 맛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것과 더불어 매콤한 마라롱샤 맛과 뒷맛이 강한 멕시칸 바베큐 맛도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버전으로 스윙칩 한국 김치 맛과 오감자의 그요크 맛, 그리고 김맛과 포카칩 김맛, 김치맛 등도 현지인들의 입맛을 저격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인기가 식어버린 제품들이 해외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체감이 되는데요. 물론 한국의 제품들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잘 먹고 좋아하는 식품이 한국인들은 전혀 모르고 한국에는 애초에 출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샐러드처럼 날 것으로 먹기보다는 구워 먹는 게 보통이야. 토마토 맛 고래밥에서도 그런 맛이 느껴져서 놀랐던 경험이 있어. 그리고 이후로 우리 집에는 고래밥의 다양한 맛이 찬장에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 불닭볶음면에 콘치즈 가루는 필수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왜 안 먹는 것입니까? 매운맛이 줄어들까봐 혹시 걱정되어서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는 말이죠. 아마도 한국에 저런 맛이 출시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는 더 매운맛을 좋아합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매운맛은 자존심과 같습니다. 때문에 콘치즈 불닭볶음면이 출시하지 않은 것이죠. 유튜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먹길래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예 출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꽤 놀랍네요. 외국인들 입맛을 맞추기 위해 제품을 아예 새로 만들었다니 한국인들의 저런 정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티타임을 가질 때 달달한 간식과 먹는 것을 문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디저트를 먹어보곤 했습니다. 카스타드는 꽤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한국인들도 이제는 이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조합을 좋아합니다. 초코파이, 몽쉘, 카스타드는 대부분 우유와 함께 먹습니다. 혹은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더군요. 이미 우리가 한국인들의 먹는 방법을 배운 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에는 정말 다양한 맛이 인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팔지 않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기본에 충실한 것 같아. 그런 거라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거 아닐까? 자신들의 제품을 우리의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내니 말이지.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나요? 현지인들의 과자 입맛까지 체크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다니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